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이번 시간에는 그 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회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리는지, 그냥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좀 배웠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엔 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볼 건데, 회로란 엄연히 이제 그 정의를 하자면은 그 전하의 이동이 가능한 선로를 말하는 겁니다. 그 부품 간의 이제 전류나 이동 경로를 그 도식화한 그림이 회로도입니다. 그래서 사진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처럼 실제 이제 그 회로에는 그 전자와 이제 원자 핵이 있고 그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. 뭐 전류의 방향이 있으면은 전자의 이동 방향은 뭐 반대다 뭐 이런 건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. 그래서 회로는 이게 전자가 움직이는 이제 하나의 이제 선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회로 구성의 3요소라고 불리는 게 이제 그 전압, 전류, 그다음에 전압, 저항, 전류가 있습니다. 뭐 흔히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ohm의 법칙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고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회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회로의 이제 구조를 좀 볼게요. 사실 다들 회로가 이제 지난번에도 살짝 이제 보긴 했지만 좀 어렵잖아요. 하지만 전혀 어려운 게 없는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건전지가 있고 꼬마 전구가 있어요. 이거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서 아마 잠깐 봤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건전지에 꼬마 전구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온다. 라는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이것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회로입니다. 그럼 두 번째 회로를 볼게요. 실제 이제 아두이노와 LED를 가지고 이제 LED에 불을 켜는 아두이노를 가지고 LED에 불을 켜는 회로도입니다. 이거는 이제 쉽게 이제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만들어 놓은 교육용으로 많은 이제 그 프리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디 연결을 시키면은 LED에 불이 들어온다. 좀 위에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. 실제 이제 3번 회로를 보시면은 3번 회로에는 5V라는 게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그 D1이라고 해서 LED 모양의 그 LED 심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어요. 1번과 3번은 같은 회로입니다. 1번과 3번은 같은 회로예요. 그러니까 LED를 켜기 위한 여러 가지 회로도가 지금 뭐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가 있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. 다 똑같은 건데 어 1번은 초등학생용, 뭐 한 2번은 한 뭐 중고등학생용, 3번은 현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그리는 게 이제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회로 설계의 이제 순서인데 회로 설계할 때는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칩을 먼저 선정을 해야 돼요. 지금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아트메가 328 칩, 어, 아트메가 아트메가 328인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329라고 되어 있죠. 물론 이제 이 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아두이노를 사용하지 않고 이 칩을 가지고 회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먼저 이제 이 칩에 대한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데이터 시트를 우리는 열람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열람을 해보면은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제 기능을 이 칩이 수용할 수가 있는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건 이 데이터 시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이제 참조를 해가면서 이제 그려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 칩이면은 우리가 만든 제품에 이제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이 칩의 이제 핀아웃을 먼저 보는 거예요.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지금 32핀으로 되어 있는 이 칩의 형태를 이제 보고 핀아웃 1번은 무슨 핀, 2번이 무슨 핀, 3번은 그라운드, 4번은 VCC, 5번도 그라운드, 6번도 VCC 이런 칩 핀아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 부품 형상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 회로도를 참조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립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칩을 선정을 하면은 어,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칩에 대한 이제 그 모양을 도식화 시킵니다. 하나 심벌화 시킵니다. 그래서
이 칩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로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칩을 데이터 시트를 보고 참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형상화를 시킨다. 이 심벌로 이제 형상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1번 핀은 그라운드 34번 핀은 그라운드 VCC니까 여기에 뭐 3.3V 또는 5V를 연결하고 이제 그라운드도 같이 연결해주고 리셋은 여기 이제 어, 풀다운 로우 액티브니까 풀업을 걸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크레스타를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그려주는 거예요. 예,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또 얘기할 건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칩의 심벌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 칩 모양과 동일하게 그 풋프린트를 만들어줘야 돼요. 이거는 이제 아트웍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심벌과 이 풋프린트를 서로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심벌에 이제 이거는 굳이 안 해도 회로는 만들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어, 이 3D 모델은 PCB 제작에는 크게 이제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그 기구 형합성할 때 이제 조금 이제 기구가 좀 타이트할 때 또는 이제 그 기구물과 그다음에 이 칩에 뭔가 방열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 뭐 1mm 정도의 그 1mm 정도 그 두께가 공간이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뭐 잘못 설계해서 뭐 3mm, 5mm 이렇게 띄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어쨌든 기구 형합성 할 때 미리 3D 툴로 툴을 이용해서 이제 미리 이제 형합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3D 모형을 봤었을 때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.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품을 그릴 때 심벌, 그다음에 풋프린트, 3D 모델까지 다 이렇게 엮어서 만들면은 되게 이제 편하고 심벌은 회로도를 그릴 때 필요하고 풋프린트는 아트웍을 할 때 필요한 거고 이 3D 모델은 나중에 기구 형합성 할 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